전고체 배터리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튬이온을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로 전기차는 물론 항공, 군수, 에너지 저장까지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 20년간 발전해오며 전기차 시대를 열었지만 몇 가지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입니다. 화재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충전 속도입니다. 초급속이라 해도 20분에서 30분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더 긴 주행거리를 원하면 여전히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해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각국 정부와 글로벌 완성차가 앞다퉈 투자하는 분야가 됐습니다. 이 시장을 대표하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솔리드파워와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솔리드파워는 BMW, 포드, SK온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며 양산 경험과 현실적 접근을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반대로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과의 협력, 그리고 무음극과 세라믹 전해질이라는 독창적 기술로 혁신 기술의 아이콘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전에 두 회사를 따로 분석하며 짧게 비교한 적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장점은 분명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정리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회사를 직접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려 합니다. 성장성, 기술 방식, 재무 구조, 그리고 리스크까지. 같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목표를 향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두 기업의 전략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기술과 혁신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입니다. 솔리드파워는 현실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황화물 전해질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이 방식은 기존 리튬이온 생산 라인을 크게 뜯어고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미 대기업들이 보유한 공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고체라는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BMW는 i7 차량에 솔리드파워의 배터리를 탑재해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SK온은 자체 파일럿 라인에서 솔리드파워 전해질을 검증해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실 샘플이 아니라 양산 라인에 투입해 시험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몇 개의 셀을 만드는 것과 양산 라인에서 수천 개의 셀을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양산 현장에서는 공정 편차 불량률, 단가, 장비 세팅 같은 문제가 매일 발생합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이 곧 양산 기술력입니다. 즉, 양산 경험이 곧 기술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솔리드파워는 접근하기 쉬운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양산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퀀텀스케이프는 혁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라믹 전해질과 무음극 구조라는 조합은 업계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충전 과정에서 리튬 금속이 직접 음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신 QS-E5 셀은 내부 시험 기준으로 리터당 약 844W 시 12분 만에 80% 충전 성능을 보여주었고 영하 3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회사 공개 자료의 내부 시험 기준이며 최종 양산과 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믿고 폭스바겐은 기본 80GW시에 추가 5GW시 권리까지 포함한 최대 85GW시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 지급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완성차와 공동개발 협약도 맺으면서 퀀텀스케이프는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자동차 업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리드파워는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현실화하는 길을 가고 있고 퀀텀스케이프는 새로운 재료와 구조로 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산의 기술, 다른 하나는 혁신의 기술입니다. 재무 구조를 보겠습니다. 솔리드파워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현실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750만 달러로 1분기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요 매출원은 SK온과의 파일럿 라인 계약, 그리고 BMW와의 공동개발 과제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의미 있는 제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손실은 여전히 큽니다. 2분기 영업 비용은 약 3,300만 달러였고 연간으로는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유 현금은 약 2억 8천만 달러, 여기에 에너지부 보조금 5천만 달러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파일럿 라인과 연속 전해질 생산 설비 같은 양산화 준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퀀텀스케이프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 2분기 의미 있는 제품 매출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대신 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어와의 라이선스 계약과 마일스톤 지급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85GW시 계약 구조 덕분에 향후 약 1억 3천만 달러가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 보유액은 약 8억 달러에 달하고 이 덕분에 현금 소진 예상 시점도 2029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손실입니다. 2분기 순손실만 약 1억 1천만 달러, 조정 에비타 손실도 약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즉 의미 있는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입니다. 정리하면 솔리드파워는 작은 규모라도 실제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퀀텀스케이프는 제품 매출은 제한적이지만 현금과 파트너십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파워의 핵심 리스크는 수율입니다. 황화물 전해질은 연구실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셀 크기가 커지면 크랙이 발생하면서 불량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진다면 단가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안전성입니다. 황화물은 습기에 노출되면 톡성 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요타, 삼성, SDI, CATL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같은 황화물 전고체를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솔리드파워가 BMW와 SK온과 협력으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리스크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상용화 지연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무응급 구조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아직은 수백 사이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요구하는 수천 사이클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세라믹 분리막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대량 양산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만큼이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한 공정입니다. 코브라 공정이 초기 방식보다 200배 빠르다고는 하지만 수십만 개를 찍어낼 때도 품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무적 부담 역시 있습니다. 매출 없이 매년 수억 달러를 소진한다면 결국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주가치 희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구도도 리스크입니다. 도요타는 이미 수천 개의 특허를 확보했고 삼성과 CATL도 같은 영역을 파고듭니다. 퀀텀스케이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솔리드파워는 양산 수율과 안전성이라는 벽 앞에, 퀀텀스케이프는 기술 완성도와 현금 소진이라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 회사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솔리드파워는 현실적 상용화 단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BMW 실차 테스트, SK온 파일럿 라인, DOE 보조금, 그리고 전해질 연속 생산 라인 착수.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공정과 자금이 맞물린 성과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파일럿 라인이 제때 가동되는지, 수율과 단가가 기존 리튬이온과 경쟁 가능한지, 그리고 BMW 같은 고객사에서 반복 주문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솔리드파워는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파워코 계약은 기본 80기가와트 시에 추가 5기가와트 권리까지 포함해 총 최대 85기가와트 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약 1억 3천만 달러 지급도 연결됩니다. QS-E5 셀 성능과 코브라 공정은 확실히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B1 샘플이 실제 고객 테스트에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둘째, 두 번째,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이 실제 상용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셋째, 현금 소진 속도를 버틸 수 있는 파트너십 계약금이나 추가 자본 조달이 확보되는지.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퀀텀스케이프 역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만 봐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솔리드파워는 BMW와 DOE라는 구체적 뉴스로 강하게 반등했고, 퀀텀스케이프는 기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적자 구조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제한적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구도는 전기차 및 반도체 산업 초기와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신기술 발전과 혁신 기대, 다른 한쪽은 대량 양산으로 증명한 플레이어. 정리하면 솔리드파워는 빠른 현실을 보여주며 신뢰를 확보하려는 기업이고, 퀀텀스케이프는 기술 혁신으로 게임 체인저를 노리는 기업입니다. 투자자는 결국 빠른 양산 경험을 선택할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회사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솔리드파워와 퀀텀스케이프. 같은 전고체 배터리를 향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솔리드파워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과 닮아 있습니다. 혁신보다는 양산 경험과 공정 노하우를 축적하며 경쟁자를 따돌리는 전략. BMW와 SK온과 함께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과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던 과정과 흡사합니다. 반대로 퀀텀스케이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적자와 과제가 많죠. 하지만 만약 기술이 완성된다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로 AI 시대의 문을 열었고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을 앞당겼듯 퀀텀스케이프 역시 무응급과 세라믹 기술로 배터리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까지는 아직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솔리드파워는 양산 공정을 다루는 기술,
퀀텀스케이프는 새로운 재료와 구조에 도전하는 기술입니다. 하나는 작은 개선이 쌓여 신뢰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단번에 판을 바꾸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결국 선택입니다. 빠른 현실적 상용화를 보여주는 솔리드 파워일까요? 아니면 혁신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쫓는 퀀텀스케이프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이런 대비를 반복해왔습니다. 인텔이 한계에 부딪힌 사이 TSMC가 생산 기술로 치고 나간 것, 삼성이 메모리 양산으로 세계 1위가 된 것,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를 제치고 전기차 시대를 연 것.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회사 모두 배터리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는 결국 기다림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빠른 양산이냐, 혁신적 기술이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비교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